자기가 무슨 말을 짓거리고 있는지 잘 안다고요. 그러고 나서 그가 희죽 웃었다. 그런데도 그 여자 혓바닥은 채찍처럼 매섭기 그지없고 불에 타는 것 같죠. 그런 혓바닥으로 누구든 닥치는 대로 껍질을 벗겨버리죠. 황겸 말이에요.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사나운 여자라고요. 그렇다면 그 마리아라는 아가씨하고는 어떻게 지내지? 로버트 조던이 물었다. 잘 지내죠. 그 아가씨를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만약 누구든지 그 아가씨에게 마음을 두고 가까이 하려다가는 그는 고개를 흔들고 혀를 쳤다. 그 여자는 아가씨하고 사이가 아주 좋아. 썩 잘 돌봐주고 있어. 안셀모가 맞장구를 쳤다. 기차 폭파 당시 우리가 처음 그 아가씨를 발견했을 땐 참으로 괴상했죠. 라파엘이 말했다. 입을 딱 다물고 아무 말도 없이 줄고 놀기만 했다니까요. 글쎄 누가 어쩌다 건드리기라도 하면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기만 했지 뭐예요. 요새 와서 좀 나아진 거죠. 꼴이 요즘은 훨씬 나아진 편이었거든요. 오늘은 제법 명랑하던데요. 조금 전만 해도 당신하고 얘기를 다 하고 제법 기분이 풀린 모양이에요. 우린 기차를 폭파한 뒤 그 아가씨를 그냥 내버려두고 올 뻔했죠. 눈물만 줄줄 짜는 데다 못생기고 쓸모없어 보이는 여자 하나 때문에 오물쭈물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마누라가 밧줄로 아가씨를 묶어 걷지 못할 때는 밧줄 끝으로 후려갈기며 걷게 했죠. 얼마 뒤 아가씨가 정말로 더 이상 못 걷게 되자 그 마누라가 어깨에 짊어지고 걸었죠. 마누라가 녹초가 되면 내가 지고요. 가슴까지 감기는 가시금작화와 히스덩굴을 헤치면서 산 중턱까지 높이 올라왔죠. 그 뒤 내가 못 지면 파블로가 지고 왔죠. 그런데 말이죠. 그 마누라가 우리에게 아가씨를 지게 할 때 쓰는 말투가 정말 기가 막혔다니까요. 그는 그때 이를 회상하고 고개를 설레설레 내저었다. 그 아가씨는 다리가 길긴 했지만 키는 그리 크진 않았죠. 뼈도 굵지 않았으니까 무게도 그리 대단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막상 짊어지고 가랴 멈춰서서 총을 쏘랴 또다시 지고 가려니 꽤 무겁던데요. 그 늙은 마누라가 밧줄로 파블로를 뿌려 갈기더니 놈의 총을 들어주었죠. 파블로가 아가씨를 내려놓으면 총을 도로 그의 손에 들려주고요. 그러다가 또 파블로에게 어서 아가씨를 다시 짊어지라고 욕설을 퍼부으면서도 놈의 총에다 총알을 재어주기도 했고요. 녀석의 탄알 주머니에서 탄알을 꺼내 탄창에 틀어넣고는 다시 욕설을 퍼붓곤 했죠. 그러다가 겨우 날이 저물어 밤이 되자 그제야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지 뭐요. 적군에게 기마병이 없었던 게 천만다행이었죠. 그 기차 일은 우더니 힘들었던 모양이야. 안셀모가 말했다. 난 그때 거기 없었어. 그는 로버트 조던에게 설명했다. 파블로 부대와 오늘 밤 만나게 될 엘소르도 영감의 부대가 있었고 또 이 산 중에 다른 부대가 둘 더 있었어. 난 그땐 전선 건너편에 가 있었지. 그 이상야릇한 이름이 금발 사나이 말고도 집시가 다시 말을 꺼냈다. 카슈킨, 그래도 도무지 외울 수 없는 이름이거든. 그 사람 말고 기관총을 가진 사람이 둘 있었죠. 역시 군에서 파견된 사람들이었어요. 이 작자들은 기관총을 들고 도망칠 수가 없자 그만 내동댕이 쳤어요. 기껏해야 그 아가씨 무게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만약 파블로의 마누라가 그 작자들을 주의했더라면 틀림없이 갖고 도망치기에 했을걸요. 그는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고개를 내젓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난 머리털 나고 그때 같은 폭파 광경은 본 적이 없었죠. 기차가 차츰차츰 다가왔어요. 우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차마 입을 뗄 수 없을 만큼 난 몹시 흥분하고 있었어요. 기차가 수증기를 내뿜더니 그 다음에는 기적이 울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칙칙폭폭 하는 소리가 점점 똑똑히 크게 들려왔죠. 그때 폭발이 일어났는데 그 순간 기관차의 앞바퀴가 하늘로 번쩍 올라가고 땅 전체가 시커먼 연기와 폭음 속에서 치솟는 듯했고 기관차가 마치 꿈이라도 꾸고 있는 듯 흙과 침묵의 구름이 공중으로 솟아올랐죠. 그러더니 기차가 큰 부상을 입은 짐승처럼 쿵 하고 옆으로 곤두박이지 않겠어요? 하얀 수증기가 쾅 하고 폭발하자마자 온갖 파편이 우리 머리 위로 비처럼 떨어지기 시작했고 곧이어 기관총 소리가 타타타타 하고 나기 시작했죠. 집시는 마치 눈앞에 기관총이 있기라도 하듯 두 주먹을 내밀어 엄지손가락을 세우고는 아래 위로 휙 내둘러대며 계속했죠.
타타타타타 하고 그는 신바람이 나서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런 광경을 본 건 머리털 나고 처음이었어요. 군인들이 기차에서 튀어나오지 않나 기관총이 놈들을 향해 불을 토하지 않나 사람들이 퍼덕퍼덕 마구 쓰러지지 않나 바로 그때였죠. 내가 흥분한 나머지 그만 기관총에 손을 대어보고 총열이 타버릴 만큼 뜨겁다는 걸 암기라고. 그 순간 파블로의 마누라가 냅다 내 따귀를 뿌려갈기면서 이 바보놈아 어서 쏘지 못해? 쏘지 않으면 내 놈 대가리를 걷어차 깨트리고 말 거야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난 또 사격을 시작했지만 총을 꼭 잡고 있는 것도 무척 힘이 들었죠. 적병들은 계속해서 저쪽 언덕 위로 뛰어 올라가고 있고 얼마 뒤에 무슨 노획물이라도 없나 하고 기차 있는 데까지 가봤더니 장교놈 하나가 권총을 들이대보니 몇 놈의 병사를 우리 쪽으로 강제로 돌려 세우려고 야단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장교놈은 계속 권총을 휘두르며 절병들에게 고함을 버럭버럭 지르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그놈을 죽어라고 쐈지만 어디 그게 맞아줘야지. 하지만 졸병 몇 놈이 포복 자세로 사격해 오더군요. 장교놈은 그놈들 뒤에서 권총을 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우리가 쏘는 탄알이 어디 맞아줘야지. 기차의 위치 때문에 맞힐 수가 없었어요. 장교놈이 엎드려 있는 졸병을 두 놈이나 권총으로 쏴도 놈들은 꼼짝도 안 합니다. 장교놈이 줄곧 졸병들에게 육설을 퍼부으니까 그제야 겨우 졸병들이 일어나서 한꺼번에 두 손으면 시작을 지어 우리하고 기차 있는 데를 향해 달려오더군요. 그러나 다시 엎드려 총을 쏩니다. 그래서 그쯤하고 우린 그곳을 떠나는데 그때도 우리 머리 위로 기관총이 여전히 콩복듯 불을 퍼부어 냈어요. 바로 그때 내가 아가씨를 발견했어요. 그녀가 기차에서 바위 있는 데로 달려간 곳에서요. 그 뒤론 아가씨도 우리와 같이 뛰었죠. 밤늦게까지 놈들은 우리를 뒤쫓아 다녔어요. 거참 힘께나 들었겠는데 가슴이 조마조마했겠군. 안셀모가 말했다. 우리가 한 일 가운데 멋들어지게 해치운 건 그 일뿐이었다. 누군가 굵직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녀석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이 게을러 빠진 술주정부인이 입에 담지도 못할 만큼 음탕한 집시 풀의 자식아.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로버트 조던이 바라보니 50살 정도 되고 파블로만큼이나 몸집이 큰 여자가 서 있었다. 몸통이 거의 키만한 그녀는 농부들이 입은 검은색 스커트에 블라우스를 입고 굵은 무통다리에 두꺼운 털양말과 로프로 바닥을 댄 검은색 신발을 신고 있었다. 얼굴은 화강암 기념비의 모델처럼 갈색을 띠고 있지만 곱슬머리는 빙빙 사려서 묶고 있었다. 어디 대답 좀 해봐. 다른 사람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그녀가 집시게 말하고는 이 동지들에게 얘기를 해주던 참이에요. 이분은 폭파 임무를 띠고 온 사람이고요. 장미꽃 한 송이 그대의 옷깃에 꽂아주면 너무나 어울려. 눈이 부셔 똑바로 쳐다볼 수 없어. 우후 우후 장미꽃 한 송이 살며시 손으로 만져보면 너무나 따가워. 눈이 부신 장미는 그대 모습인가. 빠빰 빠빰 멀리서 보면 다정하지만 다가서면 외롭게 해. 네. 아쉬움만 주고 뒤돌아서서 나를 다시 유혹해. 오늘도 그 향기로 머물다 떠나가는 그대 모습은 장미 짜란